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7월 16일 장 마감 오후 4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올리는 날은 아닌데 제가 특별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또 금리 인하가 언제 될까 고금리가 언제 꺾일까 강달러가 언제 꺾일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오르질 못했어요. 몇몇 종목들만 오르고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고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고점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미국 시장이 답이다. 국장은 탈출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굉장히 이어져 오면서 우리나라 증시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현재 바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단호하게 드릴게요. 오늘 주식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속상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저는 정말 많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 자체를 제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게 지금 당장 내일 오르지 않아도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이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꾸준하게 이 종목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지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3, 4일만 해도 2배가 오를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10년 오를 거 주식은 몇 년 기다렸다가 한 일주일 급등해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국 손절만 해야 되는 경우가 이어지거든요. 때로는 내가 선택한 종목이 지금 현재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종목이 계속 그럴 종목이냐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는 또 많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올해 미 대선이 있죠. 아무래도 피격당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또 이번 주에 또 2차 전지주가 위축이 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방산주가 다시 한번 뛰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또 지난주까지 움직임이 좋았던 2차 전지는 트럼프 당선되면은 2차 전지주 폭락할 거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처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그 전에 목요일 영상을 꼭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포스코홀딩스도 한 6% 오를 때 별로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바닥권에 형성된 주식이 우리가 오래 기다렸던 분들이 손절이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을 내가 계속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심지어 1억이라는 돈을 넣었다가 6천만 원 정도의 손절을 치고 그게 예를 들어서 내려가야지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판 주식 내려가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 오를 때 사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3% 올랐다 제자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6% 올랐다 제자리 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손절을 했던 종목은 다시 사게 되면은 또 조금만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또 2차 전지는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 또 신재생 에너지는 아닌가 보다. 근데 또 우리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리 인하 수혜주들 건설 섹터를 비롯해서 주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방산주가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고 2차 전지주가 피해주라 할지라도 주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많이 올라 있을 경우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고점에서 그 종목을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계속 좋은 뉴스를 터뜨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주식을 못 팔고 또 그 주식을 다시 사게 되게 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런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주제는 2차전지 급등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 아무 문제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삼성전기라든지 반도체에서 많이 오른 중소형주하고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적 때문이에요. 근데 삼성전자와 별개로 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장 한 종목을 편입하려고 하거든요. 좀 이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사를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리포트를 보면서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아, 불안하구나. 지금 한미반도체 더 올라야 되는데 불안하구나. 한미반도체 안 사면 후회라고 어떻게 저런 리포트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목표가를 무려 3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고점에서 버티는 이유, 최근에 오르고 있진 않지만 버티는 이유는 전 세계 자금이 엔비디아가 답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미반도체 많이 가잖아요. 예전에 테슬라도 그랬고. 근데 항상 끝없이 오르는 종목 없고 조정 안 나오는 종목 없는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시사를 하면서 또 엔비디아든 차익 실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이 오르는 현상이 나왔었는데, 그 전부터 우리나라 한미반도체는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증여를 했다고. 이제 참 이런 게 말이 되나. 이제 여기 곽동신 부회장께서 자녀에게 3천억씩 증여를 했다. 보통 증여는 바닥에서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기사를 내면서 목표가를 또 30만 원 제시하고 그 근거를 냈어요. 근데 참 그러면 또 오늘 반등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를 올리는 방식, 또 기관들이 고점에서 리포트 내면서 차익 실현하는 경우, 아니면 내가 많이 산 주식 더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리포트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딱 그런 경우가 오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안 사면 후회라는 기사를 내는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이 기사 보세요. 작년에 2차전지 빼고는 아무것도 안 오르네. 지금 반도체 빼고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진 시장에서 이제 조금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동안 안 오르던 종목들 올라가려고 하는 바닥권 종목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고점에서 이 기사를 증권사에서 계속 냈었어요. 2차전지가 답이다. 근데 그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5월달, 6월달까지는 2차전지, 에코프로, 윤성 FNC, 뭐 그때 나노신 소재부터 해서 정말 포스코 그룹주까지 굉장히 제가 또 많이 말씀드렸고 많이 올랐었고, 에코프로 고점에서 제가 그렇게 이 부분에서는 아니다. 모건 스탠리가 급하게 쇼커버링이 그 당시에 들어오면서 고점에서 사주고, 그때가 딱 고점이고 떨어지고 나서 위에서 버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금이 그쪽으로 미국으로 쏠리면서 신규 자금이 들어가야 위에서 횡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작년에 2차전지 빼고는 안 오르네 했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 안 좋게 얘기했어요. 현대차는 이 당시에 러시아 철수했다고 안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또 중국산 배터리 쓴다고 안티도 많았었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안 좋았던 게 지금 올라가는 거고, 이 기사가 작년 7월 25일 날 2차전지가 최고점이에요. 이때 또 뭐가 나왔었는지 기억나세요? 이때 2차전지 ETF가 쏟아져서 나왔어요. 펀드나 다름없죠. 2차전지를 모아서 하는 ETF. 지금 반도체도 그런 상황이죠. 로봇주도 그 당시 때 그랬었죠. 로봇주 많이 떨어졌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사를 내면서 한미반도체 또 오른다, 지금 안 사면 후회, 이런 기사를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를 갖다 바치게 하면서 2차전지가 트럼프 사건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빌미가 제공이 돼서 약간 어제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스타트하는 날이 역배열 종목은 하루 만에 급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낙에 기업 설명이야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오프닝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을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실적에 대한 리뷰는 제가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슈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앞으로 매출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근데 귀에 안 들어와요. 주가가 워낙 떨어져 있어서. 예전에 올라 있을 때 귀에 들어오죠. 앞으로 끝없이 오를 것 같은 기대감,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감. 지금 받아가서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 듣거든요. 근데 올라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기억합니다. 포스코 주주님들은. 왜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리냐?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또 최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매출도 그만큼 받쳐주는 기업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테슬라가 꺾였는데 지금 최근에 더블 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죠? 테슬라 떨어질 때 포스코홀딩스 들 떨어진 경우 있고, 테슬라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테슬라가 실적이 꺾인 부분에 있었는데 왜 급등을 했을까? 낙폭과대 반등이거든요.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드는 밈 주식처럼 올랐어요.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왜? 아직 외국인들이 하루에 100만 주씩 쇼커버링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느낌이 없거든요. 아직 스타트가 안 들어가서 뭐 급등을 해야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바닥권에 있을 뿐인데 우리 마음이 지난주 6% 올랐다가 오늘 또 떨어지면 지난주에 샀던 분들 오늘 또 손절하고, 바닥권에 샀다 팔았다면 또 손절하고, 예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팔았다가 또 샀다가 손절하고,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지분을 절반 줄여놓고 55%에서 27%까지 줄여놓고 한 28%까지 늘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오는 날에 하루에 20%가 오를 수 있는 게 2차 전지거든요. 특히 에코프로는 뭐 상한가도 갈 수 있겠죠. 원래 상쳤던 종목이니까.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뭐 15%, 20% 급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작년 11월 달에 제가 부산에 가서 또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흔들릴 필요 없다. 반대매매 나오고 나면 급등 나온다. 그때 공매도 금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치면서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상한가 쳤을 때 2번 급등했을 때 또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용 넣으신 분들 손절 나오고, 스탁론 넣으신 분들 손절 나오고, 또 우리가 담보대출 하셨던 분들 손절 나오고, 불안하고, 또 내가 담보를 메꿨는데 또 손절 나오고, 여기서 또 떨어지면 나는 큰일 나고 하는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에요. 대다수가 못 버티거든요. 왜? 이거라도 건져야 되고 내가 1억 갖고 2억 3억이 된 상황에서 진짜 찐주주는 10명 중에 3명 남았고 7명은 나 팔고 안 올랐으면 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가망 없어. 공매도 선진화 되겠어? 이제는 아닌 거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티가 많은 거거든요. 올랐을 때는 찬티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아주 좋은 뉴스까지도 나왔어요. 매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포스코 퓨처엠, 인터내셔널, DX부터 해서 엠텍, 자회사들이 아주 빵빵한 기업들이 많고, 최근에 제가 한미반도체하고 LG전자 많이 비교하잖아요. 한미반도체 목표가 한미반도체 주주님들,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한미반도체 안티는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다만 신규로 이 부분에서 그동안 안 했던 분들이 넣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빠졌었는데, 한미반도체 목표, 그 매출이 2조를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1600억 나왔고 올해 1분기 770억 나왔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6조 3천억이에요. 그래서 LG전자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잖아요. 실제 편입이 아닌 방송에서 보여주기 위한 편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의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18조 3천억이에요. 매출 100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이런 LG전자 같은 기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증권사에서도 이런 기업을 모아야 된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우량주를 모아야 된다 하지는 않고,
그저 온라인 등기업들 나서고 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최근에 19만 6천 원에서 저가가 16만 원 떨어져서 기관들이 위에서 샀단 말이에요. 손절하면서. 근데 오늘 리포트 딱 내면서 6% 오르잖아요. 여기서 오르게 될지라도 저는 막힌다고 보거든요. 이 윗단에서 막힌다고 보거든요. 근데도 여기서 저런 리포트 때문에 30만 원 간다, 후회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주가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하고 다시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다시 이 종목이 급등을 하려면 이 밑바닥을 지키는지 체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를 상당 기간 지지를 하고 올라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게 방어가 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거래량이 적었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가.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지금 2차 전지는 또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항상 고점에서 주식을 사기 마련이고, 팔고 나서 또 사고, 떨어진 종목 바닥권에서 정리했더니 급등하는 경우가 늘상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좀 떨어지고 좀 봐드릴게요. LG화학부터 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아니, 급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래 기다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닥권에서 주식 사고 나서 최저점에서 주식 사고 나서도 오르면 2% 먹고 정리하고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연타석으로 급등할 때는 없단 말이에요.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목표가를 향해서 가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릴게요. 화면 좀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떨어진 것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날 영상 찍어야 되고, 이런 날 방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날은 또 이제 그저 오늘 급등하는 거. 최근에 건설 주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쵸? 뭐 있었나요? HD, 현대건설기계, 우량 주식, 요거하고 대우건설 제가 강조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나오면 꼭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 추가한다면 대형주 중에 HD, 현대건설기계였어요. 맞으면 맞다라고 댓글 주세요. 항상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틀 동안에. 이게 주식이에요. 이틀 동안에 20몇 프로 올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우건설도 제가 편입한 날짜 대비했을 때 제가 가격을 적어놨거든요. 3680에 편입을 해서 3680에 편입을 해서 요날 시초가에 편입을 했거든요. 4월 22일 날. 그래서 오늘 고가 기준으로 보니까 17% 이상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도 최근에 엄청 강조를 했는데,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오늘 포트폴리오 점검도 중요하니까 대우건설이 오른 게 원전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GS건설도 올랐어요.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현대건설도 최근에 아직 안 올랐습니다. 이제 오르려고 하고 있죠. 건설주 생각보다 움직임 괜찮은데, 삼성물산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최근에 강조드리는 대형주 아니에요. 최근에 움직임 괜찮죠. HMM도 박스권 그려가고 있고,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코 원전 내일 결과 나오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이라든지 서전기전이라든지 오늘 조정이 많이 나왔죠. 중소형주는 이래요.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은 막 상치고,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인하는 게 아니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꿈틀꿈틀 된다. GS건설은 어느덧 이제 52주라는 거는 많이 폭락하고 최근에 52주 동안 신고가를 찍었고, 공사비와 건설사업비도 4배 뛰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우리가 정비사업도 그렇고 대우건설 수주 속도 올리고 있고, 또 금리 인하 시그널에 서울 아파트 값이 또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부동산 폭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폭락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도 줄고 있고 출산도 안 하고 있고, 도대체 왜 이러나?
왜 그러냐 하면은 분양가가 올라갔어요. 인건비도 오르고 우리가 사 먹는 음식값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어느 정도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특히 코로나 때보다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PF 대출로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란 문제도 있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 인하가 늦어졌는데 금리 고급 우리가 고물가 현상 때문에 그게 이제 꺾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PF 대출 리스크가 없는 게 대우건설이라고 전에 아랍, 쿠웨이트 이쪽에서 우리가 자금 우리가 가져오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PF 대출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동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주를 많이 따는 데가 이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거든요. 거기에 재건 이슈가 터지면 급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대형 건설주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왜 올라가냐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허용해주는 상황에서는 이게 급등은 아니어서 분담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작년에 떨어졌을 때 둔촌주공 이럴 때 청약을 해야 12억짜리가 20억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미분양인데 거짓말하지 마라. 미분양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때 청약을 하려다 안 하는 분도 계셨겠죠. 근데 그게 어느덧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그런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증권주 신고가 막 때립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증권주가. 유진투자증권 3배 오르고 최근에 한양증권 막 급등하고 키움증권 신고가, 삼성증권 신고가, 유안타증권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그동안 부진해서 작년에 집도 많이 안 지은 상황이라서 물량 부족 현상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그동안 허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지방 쪽 미분양도 해소가 된다면 지방 쪽은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서울 쪽이 오르면 따라 오릅니다.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이 오를 수 있고 거기에 체코 원전으로 급등한 부분이 전혀 없는 대우건설은 그저 바닥에서 한 20% 정도 한 2달 동안에 오른 다음에 오늘 조정이 한 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급등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죠. 여기서 힌트를 얻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자리에서 최근에 특히 강조를 많이 했고 제가 편입했다가 수익이 났다가 또 마이너스 됐다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대우건설 제가 2년 기다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7,000원도 가고 만원 가도 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시총 3개 합쳐서 7조, 8조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거의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일하는 먹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처음 스타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때 한번 코로나 때 급등하고 나서 내려오고 쌍바닥 라인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적어도 6, 7천원 라인까지가 강하게 최소한 여기 고점 5,000원을 강하게 뛰어넘고 6,000원 가까이 도달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조정이 나올까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조정은. 근데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가 출발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엄청난 호재겠죠. 하지만 무슨 다른 우리 원전주 중소형주처럼 상한가 때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체코 수주를 받든 안 받든 대우건설은 상관이 없어요. GS건설 보시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리 인하, 또 재개발, 재건축, 수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 DLENC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할까요? 우리나라 최고 건설사가 HD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한미글로벌 항상 강조드렸죠. 보시라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재건 뜨면은 막 상 때리는 종목이 있어서 항상 관종에 넣어 놓으셔라. 한미글로벌, 유신 항상 말씀드리죠. 넣어 놓으세요. 수산중공업, 대창단조, 그쵸? DY파워
이런 기업들은 아주 저평가된 기업들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 살아남은 기업들은, 도산 안 하고 살아있는 기업들은 이제는 경쟁 상대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큰 쪽은 대기업들, 대우건설, 현대건설, 뭐 한남이라든지 분당, 무슨 뭐 목동, 압구정 이런 데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뭐 DLS 이런 데서 가져가겠지만, 그 밖에 또 이런 부분들은 중소형 건설사가 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가 한번 오르면 또 막 10배씩 오르고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 월봉 흐름을 보면서 재개발, 재건축 허용 2000년대 초반에 놓치신 분들, 이때 건설주 최고였었어요.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부터 해서 뭐 이때 당시 때 유명했던 기업 OCI도 있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올라있는 기업 볼 게 아니고 충분히 조정받고 급등을 할 만한 걸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늦어져서 못 간 기업이 대우건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대우건설은 지금 최근에 수급도 대형전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그리고 제가 이게 바로 포스코홀딩스의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외국인들 기관들이 찝쩍찝쩍 대고 있고 안 샀습니다. 대우건설을. 언제? 7월 초까지도. 그런데 갑자기 왕창 매수하면서 주가 급등이 딱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우건설은 왔다 갔다 하면서 5일선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하러 가는 월봉상의 첫 번째 20월선 자리이기 때문에 120월선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기뻐하실 수 있는,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래 기다리고 있고, 제가 금리 인하가 이렇게 늦게 될 줄은 저도 예상은 못했어요. 2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 금리 인하 가지고 장난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젠 타이밍이 왔다고 하니까 대우건설 우리나라 최고 기업 맞아요.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도 됐고, 해외 쪽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고, 해외에서 굉장히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F 대출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까지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으면은 그 다음 종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자, 너무 좋아요. 자, 요게 뭐라 그랬죠? 자, 딱 외웁니다. 포스코홀딩스 기업 설명은 주말 라이브 꼭 좀 시청 부탁드릴게요. 불사지 유튜브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만 9천 명이에요. 요새 안 늡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미국 쪽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셨고, 코인 쪽도 가시고 하다 보니까 한국 주식에 대해서 학을 떼신 분들이 많아요. 남아 계신 분들은 불사조 영상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홍보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난주 토요일 라이브 고전 포스코홀딩스 관련 기업 분석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꼭 봐주시고, 오늘은 차트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그럼 뭐죠? 아, 외국인 기관들이 찝쩍찝쩍 사고 있구나. 외국인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올랐을 때 기억하세요. 우리 포스코홀딩스 급등 먹은 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올라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쵸?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외국인들 엄청 지분 줄였고, 외국인들이 털고, 이때 횡보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때 추천이 많이 나오면서. 하지만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거 못 기다리냐, 3년 못 기다리냐, 4년 못 기다리냐, 이런 얘기만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마치 보채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라이브도 안 하죠, 많은 분들. 이때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근데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최저점에 털릴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 결국은 뭐 제자리 아닌가요? 아닌가요? 제 말이? 여기 저점이 작년 11월 저점이나 올 초 저점이나 똑같은 가격인데요. 결국 잃은 건 여기서 한 달 만에 다 잃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가격권을 어느 가격권이겠어요? 우리가 월봉상으로 보면 열흘 만에 급등했던 가격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틀림없이 걸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 종가가 38만 8천 원이었었어요. 요때. 그쵸?
그 아래로 내려온 가격은 강력 매수 구간이고 20일선을 이탈했을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야 라는 부분들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또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이 아마는 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121선으로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면 또 하루 전날 매수하셨 분들 손절 들어가겠죠. 왜? 이때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손절을 하다가 이제 가는 줄 알고 사게 되면 여기선 손절이 쉬워요. 왜? 최근에 샀으니까 3% 손절, 이제는 손절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죠? 121선 급등을 하기 위한 에너지 응축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대우건설하고 제가 비교해드렸죠. 이런 자리인 거예요. 우리 털어먹는 구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멤버십에서도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5% 급등인데 다음날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6%를 출발시킵니다. 차트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요런 박스, 결국 갈 자리에서 120에서 급등을 안 하다 보니까 요런 20에서 박스 만드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120에서 관통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요렇게 박스나 만들면서 120에서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 두세 번 오르면 아마 50만원 정도 도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구간이다? 제 생각에는 지금 부지런히 남들 손절할 때 부지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제 편입가거든요. 이때 같이 편입했던 종목이 뭐예요? 제가 4월 18일 시초가에 편입한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공교롭게 수익이 났다가 또 마이너스 됐다가 본전됐어요. 느낌이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50에서 돌파해가지고 55만원 사이 도달되는 걸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여기 가면 추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그렇게 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이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추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이때 호재 나오면서. 그쵸? 그래서 6월 14일 날 저는 이때 뭐죠? 이때 4월 18일 편입해서 70% 이상 올랐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린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70%입니다. 이게 안 오른 거 같죠? 70%입니다. 그 회사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은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장대봉 쏠 때 많은 분들이 달려들게끔은 만든다. 그게 포스코홀딩스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50에서 55 조금 더 가면 60, 요 자리까지는 우리가 한번 땡겨서 여기서 손절했던 분들 최소한 후회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느긋합니다. 이 자리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포스코홀딩스 얘기하면은 무슨 뭐 기우제 하냐, 희망 고문하냐라는 얘기를 들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이유를 찾고, 좋은 내용을 지난주에도 또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트럼프 문제 때문에 약간은 떨어졌지만 떨어질 이유는 1도 없는데 거래량도 없이 의도적인 손절이 나왔고, 이렇게 21선으로 눌러버리게 된다면 또 손절이 나오는데, 이런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120에서는 한 방에 쏘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급등하는 날은 하루 이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LG전자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너무 잘 가고 있죠. 제가 편입하고 나서 최고가입니다.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죠. 편입은 여기서 했는데. 맞죠? 저는 마이너스 난 것도 다 소개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G전자는 13만원 안 갈 종목이겠어요? 저는 LG전자가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하고. 현대차는 워낙에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조정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대모비스는 아닌데 제가 요 밑에 내려오면 편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도 편입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이 적어도 저는 이번에 28만원, 30만원을 보지만 돌파하게 되면 35도 갈 수 있고 전고점 41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현대모비스가. 뭐 지배구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얘기 하면서 있지만 지금 추세만 들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쁜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요 밑에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딱 돌릴 때 사는 분들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 유튜브 하는 그날까지 한다 그러고 제가 약속 지켰잖아요. 최고점 또 찍었습니다. 현대차. 자동차 부품주 차례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 제가 이미 포트폴리오에 2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도 편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매출이 올해 사상 최대로 이어지고 있고 올해 고작 LG전자가 10%밖에 안 올랐는데 위로 치고 간다면은 LG전자는 19만원도 갈 수 있는 기업이죠. 전장 매출 100조인데 가전쪽 세계 1위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 나오고 간단 말이에요, 주식이. 그쵸?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적어도 지금 이 가격 언저리는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가격이고 포스코홀딩스가 21선 자리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포스코홀딩스는 21선을 지켰죠. 120에선 쏴야 되는데 제대로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틀 전에 산 사람 손절시키게 하고 샀다 팔았다 오락가락하게 하는 자리지 아무 느낌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30만 3,000원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다른 종목들 위치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내일 정도나 모레부터는 다시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주가가 갈 때는 주봉 자리가 있어요. 주봉 20주선 자리를 하한선 찍고 엔벨로프 지지선하고 볼린저 하한선을 찍고 20주선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늘상 이런 주차트 흐름이 자주 나와요. 다시 이 자리에서 가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맥점인 거예요. 37만원은. 대우건설 똑같죠. 제가 이번에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 주봉 20주선을 찍고 늘상 이렇게 또 하죠. 한번 흔들기, 시초가로 개인들 털게. 그리고 또 아니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딱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가격이 주봉 60주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매수가 몰리면서 50만원을 뛰어넘는 상승이 한번 나오는 월봉 장대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로 사줘요. 이렇게 사면 서로 사주고 포스코홀딩스 이제 버트나 공매도 금지도 됐고 외국인도 사주고 실적도 이제 바닥 찍었나 얘기 나올 거고 올해 역대 최대 실적 기대는 제가 올해 안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런 분들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걱정이 되실 거예요. 당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저는 신고가는 아닐지언정 장대봉으로 한번 돌리는 축은 만들어준다. 월봉상으로. 왜? 20월선 거래량 찍을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종목들 위치 보면은 LG화학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는 또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지지선이 밑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요 LG화학 요 위치이기 때문에 요게 또 관심 가져야 될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여기를 지켰다는 거죠. 조금씩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매우 좋은 자리고 삼성 SDI도 저는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모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이스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 종목은 여길 지켰고 이 종목은 저길 지켰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에코프로가 움직일 때 이렇게 상도 치는 종목이듯이 이 위에서 버티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고점에서. 이 기간이 지금 반도체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반도체 중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2차전지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21선을 또 안 깼어요. 그러면 제가 에코프로를 만약에 관심 가진다면 92,000원에서 97,000원 이 자리에서는 항시 봐도 되는 자리예요. 오늘 떨어질 이유는 트럼프 그 대통령 관련돼서 2차전지 악재락을 떨어진 것밖에 없고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악재들도 많았고 떨어진 이유도 많았는데 여기서 안 갈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없다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원가 스프레드도 이제 조금 증가됐고 철강 쪽도 이제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니켈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공사 앞둔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까지 있고 양극재 하는데 리튬이라든지 니켈 직접 생산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를 이제 선제적으로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매출로 반영이 될 거고 그게 1단계, 2단계 공장에서 연간 한 25,000톤 양산을 하게 되면 이제 풀 밸류 체인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여유롭게 우리가 바닥권에서는 오를 때 지르는 것보다
바닥권에서 급등 안 한 상황에서 20에서 눌림목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37만원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 여기서 해봐야 별로 떨어질 가격이 없고 월봉상에서 장대봉만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좀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대우건설 제가 봐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CJCGV 5870에 편입한 종목이에요. 지금 약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입을 했었는데 수익이 났다가 내려왔다, 수익 났다 내려왔다. 지금 다시 이제 그 본전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죠. CJCGV는 연기금이 이제 꾸준하게 사기로 한 모양이에요. 외국인하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 쪽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제대로 들어갔고 거기 점유율 50%입니다. 미국 적자라는데 철수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1000만 관객 잘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자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CJ, CGV의 부채는 100%가 안 내거든요. 장기리스 부채를 빼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딱 들어와서 50% 유상증자를 해서 우리가 자사주까지 하면 55%, 56%를 딱 확보를 해놨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많겠죠. 등급도 상향 등급 됐고, 그러면 이제 순이익 적자가 이제 안 나오겠죠. 이자 때문에 항상 적자가 났고 코로나 때 문도 닫고 사회적 거리두기 엄청 힘들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바닥 메리트가 가장 있는 기업이 CJ, CGV예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이때에서 올리브 네트워크 1,500억밖에 안 쳐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CJ가 최저점이라서 그거 안 쳐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CJ가 오르고 나니까 이때 평가할 때는 올리브 네트워크 1,500억, 이때 평가하니까 4,500억 쳐줬잖아요. 근데 CJ, CGV 안 올랐죠. 올리브 네트워크가 이제 의외로 연간 500억씩 버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현물 출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요런 종목이 올라갈 때 제가 이제 강하게 말씀드렸던 GS 글로벌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고점에서 정확하게 그 GS 글로벌은 차익 실현을 하자 그랬어요. 멤버십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짜 3일 안에 더블 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GS 글로벌 제가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맨 똑같은 가격이다. 간다. 갔습니다. 근데 3일 만에 갔어요. 제가 이제 GS 글로벌은 이게 상사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호재 나오고 나서 늦게 올라가지고 급등해서 간 건데 급등하고 좋다고 추천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폭락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급등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밑바닥에서 이제 급등이 들어가는 거죠. 한 방에. 그게 CJ, CGV가 지금 자리가 만들어졌고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제 쏠 준비하니까 그럼 여기서 위로 갈 가능성이 높냐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냐. 이 기간은 뭐냐 하면 우리가 5,500원 아래에서 유상증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CJ, CGV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CJ, CGV의 고점은 89,000원이 아니고 옛날엔 140,000원이에요. 이제 그 권리락도 있고 해서 89,000원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옛날 가격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12,000원 되는 거죠? 반절 정도 가격이 바뀌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현재 5,820원 기준으로 기관들이 몇천억씩 물려있는 데가 12,000원, 15,000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들어온 물량이 내가 이때 유상증자 때 내가 원래 1,000주 갖고 있으면 유상증자 1,500주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물량이 더 많아요.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우리가 올리브 네트워크라는 호재가 나왔고 실적이 앞으로 턴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번 유증 바닥에서 2배는 오르겠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8,000~9,000원을 도달되는 데는 이틀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날에는 말씀 못 드려요. 하루 만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꼭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오래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이번에 올라가서 한번 이 윗단 매물은 소화할 수 있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그 다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 잠깐 봐드리면은 우리가 미국 엔비디아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꺾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올라가는 척하고 20에서 꺾이려고 하거든요. 그럼 엔비디아가 한번 조정이 나올 거예요. 요번에. 그럼 요번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100불 아래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면 100불 아래로. 그러니까 요런 자리는
우리가 이런 고점 영역에서 걸렸을 때 여기서 계속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온라인 상황에서 꽤 버텨요, 주식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주식 투자해서 막 10배씩 오른 종목을 여기서도 막 이제는 고점이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진짜 전 세계 자금을 여기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버티고 있는 과정이지, 빠지게 되면 하루에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저는 한번 오를 때 15에서 20%도 하루 만에 오른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19불이잖아요. 20분에 1토막 나고 고점에서 한 번 더 이거를 중간중간에 중요 맥점 자리마다 폭락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속스고 큰일 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언제? 요때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려서 한번 쫙 급등 들어가고, 이 자리는 우리가 사다 팔았다 하는 자리가 아니고 손해보고 계신 분들은 40에서 50불 갈 때까지는 한번 속스 기다려보는 거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19불 정도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장대봉 뜨면 순식간에 30불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3% 떨어지면 9% 오르는 상품이겠죠. 그래서 속스는 반도체 조정 나오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반도체 금리 인하하게 되면 많이 올라있는 반도체 엔비디아도 조정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2분기 물가 안정됐고 인정했어요. 채권시장 연속 인하 하락 베팅하고 있고 금리 인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금리 인하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안 오른 종목들 건설주가 이제 움직이고 그동안 올랐던 소외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10개 중에 9개가 미국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방산주라든지 한 번 더 올랐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 수혜주가 갈 수 있다. 강달러 꺾인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설주도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건설주가 올라간 이런 기사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저평가는 정말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대기 자금이 이렇게 많을 때는 코스닥도 지금 자리가 좋거든요. 대기 자금이 많을 때는 절대 고점 아닙니다. 서로 폭락할까봐 우리나라 주식 탈출하고 있는데 월봉 보세요. 코스닥 월봉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봉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서 20월설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윗단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많냐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 많냐라고 본다면 지금 자동차주도 안 올랐거든요. 작년에 여기 올랐을 때 지금 올라있는 종목들 하나도 안 오는 종목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수는 저만큼 안 올랐는데 지금 안 오른 종목이 이제 올라서 코스닥을 이끌겠죠. 항상 올랐던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쵸? 작년에는 2차전지만 올랐었잖아요. 올해는 반도체만 올랐고 반도체도 지금 빠진 종목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르죠. 그동안 덜 올랐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차익 실현 나옵니다. 9만원, 10만원 매물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 형성됐을 때보다는 삼성전자가 또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일 때 보시는 게 나아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때 나머지 종목들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를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7%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요거를 다시 급등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요런 월봉상으로 삼성전기, 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 같은 기업이 있고 현대차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정 크게 안 나옵니다. 이제 금리나 수혜주가 달릴 차례예요. 이해되셨죠?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포트폴리오 점검상에서 LVMC 홀딩스하고 MS 오토텍 봐드리면 되죠. 자동차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MS 오토텍은 이제 7월 17일 지나가고 나서 월봉상으로 볼린저 하한선 엔벨로프 저점에 있고 여기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설명은 자주 드리니까 분기 실적으로 이제 합병도 하고 분기 실적으로 500억을 내는 회사예요. 한 분기에. 자동차 중에 가장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왜 영업이익은 1,800억인데 이거 900억 나왔느냐? 군산공장 명신 때문이에요. 명신산업 말고. 명신산업은 아주 알짜 회사고 명신 때문에 그랬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축소를 한다고 약속을 했고 자사주도 소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 매집봉이 여러 번 뜨고 4,420원에 합병 반대하면은 준다고 가져갈 수 있게끔 회사에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헐값에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이제 끝나니까 12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하루만 해도 급등해서 여기까지는 금방 갈 것 같거든요. 5,500원 전후 여기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자리 잡고 신고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는 게 MS 오토텍입니다. 그래서 4380에 편입이 됐거든요. 지금 약간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자신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LVMC 홀딩스예요. 제가 이걸 보실 때는 LVMC 여기 있죠. 유튜브 영상 가시면 여기에 정말 LVMC에 대한 기업 설명이 많이 나와요. LVMC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4개 나라에서 하는 데인데 이젠 태국도 진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푸켓 쪽에서도 전기 뚝뚝이 이거 하고 이제 이마트 오픈하고 쇼핑몰 오픈하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카카오와 협업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통해서 이제 라오스의 택시도 잡고 뚝뚝이도 잡고 전기 뚝뚝이는 본인들이 생산하고 캄보디아는 지리 자동차 이렇게 쭉 있으니까 골프장도 하고 여기 도소매 시장도 라오스에서 제일 큰 거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꼭 보시고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세누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세누한이에요. 이거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세누한 오세영 대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라오스의 이제 뭐 연매출 1조 8천억 이렇게 자동차, 금융, 유통, 건설까지 해서 레저까지 한다. 요 기사 골프장도 하고 있고 라오스 국민기업 오세영 회장에 대해서 나와요. 연매출 보시면 나오죠. 1조 8천억의 직원 4,500명 여기 장관도 나오고 이게 매일경제 나온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마트도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라오스의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50%, 미얀마 독점입니다. 이제 LV가. 미얀마에서 현대차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도요다가 철수해서.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미얀마에서 가스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규제는 옛날보다 풀린 것 같아요. 그럼 현대차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차는 라오스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현대차 독점이면은 미얀마는 라오스의 인구가 10배니까 미얀마까지 현대차가 잘 팔리게 되면은 LV는 목표가 자체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기업이에요. 그 정도로 라오스의 세금을 20% 담당한다. 이거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요 영상 꼭 봐주시고 매일경제 방송이니까 한국을 빛낸 분의 소개가 된 거예요. 한상회장, 한국 상장기업. 그리고 이제 보시면 기업 설명은 어제 그제 라이브 꼭 봐주시고 지금 라오스 패션 의류 사업이 또 뜬다는 기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쇼핑몰에 아마 이런 것들 들어가서 우리나라 여기 인건비가 싸고 평균 연령이 23세예요. 라오스가. 자녀는 3명씩 출산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싸서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라오스 뜨는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제일 싸고 한국하고 제일 많이 교류하는 데가 올해 라오스고 한국인 관광객 증가 1위가 라오스예요. 그 정도로 한국에 일하러 오는 라오스 국민들도 많아서 이제 라오스의 소득도 올라갈 거고 근데 라오스의 제일 큰 마트, 대형마트, 이마트, 노브랜드까지 편의점 2,000개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재료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패션까지 하게 되면 LVMC가 뭐 안 하는 게 없겠죠 사실.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하고 합작법인 했던 부분들 우리가 의약품 판매도 시작을 할 거예요. 복제 CMO 약 공장 세워서 동구바이오 제약이랑 그리고 이제 라오스 해조류 시장이 뜨고 이제 라오스에서 우리가 그 김 요새 인기 많잖아요. 근데 라오스 이런 김을 어디서 팔겠어요? 1등이 코콕마트. 이제 이마트 생기겠죠. 코콕마트가 LVMC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완도, 전복도 수출하고 울산에 한우까지 수출하고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에요. 라오스는. 한국 영화 또 파묘도 1등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거고 또 이제 태국하고 라오스가 철도가 연결됐고 항공에 대해서도 이제 강화한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베트남하고 직항 떴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LVMC 본사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의 LVMC 트럭 판매 소형 트럭 2위거든요. 대형 트럭. 그래서 LVMC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다 지금 재료가 많고 택시 사업에, 광산에,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왜? 이마트에서 계속 기사 내고 있어요. 하반기 오픈한다고. 라오스에서 제일 큰 마트. LVMC가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익은 LVMC가 가져가는 구조로 했어요. 이제 이마트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학을 떼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해외에 진출하거든요. 그럼 라오스의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린다고 오세영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도 멤버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VMC 관련해서도 멤버십에서 매일같이 라이브를 하니까 멤버십 가입은 제가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도 이용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용당할 것 같아서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미처 다 설명 못 드리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1선 조정 나오고 한번 뜰 것 같거든요. 121선으로. 그러면은 3,000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제가 전에도 요런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은 뭐 코스맥스 요런 자리예요. 대형주라 다르죠. 내려온 다음에 60이 아래로 깔리고 요렇게 올라가는, 요렇게 신고가를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LVMC 이거보다 빠르게 가겠죠. 요건 대형주기 때문에. 월봉 볼린저 상한선 엔벨로프 지지선에서 딱 지지하고 월봉상으로 신고가 가는 자리죠. 이런 자리가. 그리고 PHA, 제가 생각하는 요 자리인 거예요. LVMC로 따지면 PHA의 11월 자리. 월봉 볼린저 밴드 상한선 엔벨로프 저항선 자리에서 120월선 이렇게 급등으로 갈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HA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자리예요. LVMC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코리아 FT였죠. 요새는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결국은 신고가 강하게 때려서 월봉상으로 120월선 급등으로 가고, 연봉상으로 5년봉에서 딱 한 달 만에 120% 올랐죠.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고 보는 종목, 예시들 종목 너무 많은데 제가 했던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대한해운 월봉상으로 21선 자리에서 요렇게 일봉상으로 요렇게 급등했다 21선 내려왔다가 한 번에 거래량 없다가 정고점 뛰어넘는. 그리고 카페24 요것도 이제 합병 매각 관련주니까 KR모터스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LVMC가 매각되면 5, 600억 돈 들어오니까 요렇게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 털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21선 자리 거래량 없이 빠진 자리에서 올라갈 때 순식간에 정고점 때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월봉상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 월봉 상한선 엔벨로프 저항선 요 자리 지키고 한 번에 급등하는 자리라서 일봉상으로 지금 한 요런 자리거든요. 5월 8일 정도 요런 자리에서 급등 들어가잖아요. 카페24가. 지금 LVMC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엔벨로프 저항선 요 자리 딱 지지하고 올라오고 아직 급등 안 들어왔죠. 그러면 하루만 해도 3,000원 넘어서 갈 수도 있어요. 이 자리는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20에서 지키고, 오늘 거래량 없었죠. 한 번에 음봉에서 보통 양봉 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한번 세게 움직일 것 같은데, 요렇게 이 윗단으로 한번 여기 매물대를 소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워낙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오를 이유가 많냐 내릴 이유가 많냐로 보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빠졌을 때. 지금 제가 예시드린 종목 월봉상으로 120원선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 한 5,000원도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연봉상으로 100%가 안 터졌어요. 코리아 FT라든지 PHA라든지 이런 종목처럼 안 터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쇼핑몰, 이마트, 그리고 태국 쪽에서도 이제 사업하기로 한 부분들 전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라오스 끼배 가치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라고 지난주 이틀 전 라이브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라오스 한국하고 제일 많이 교류하는 해가 올해고, 하반기에 라오스하고 한국에서 협업하는 이슈도 많고, 태국하고 철도가 7월 19일부터 연결돼요. 내일 모레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항공편 강화하고, 지금 한류 열풍이라 그랬죠. K식품, K의약품, K패션 다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뚝뚝이 이제 그 택시, 진짜 택시 사업도 하고, 퀵사업, 온라인 쪽, 유통 쪽을 LV가 하고, 또 코코넛 사일로 LSM에 그 코코넛 사일로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뚫고 호재가 나오면서 강하게 뚫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 정고점 뚫어도 정말 강하게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되면 또 하고 싶어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하고 싶어져요. LVMC는 한번 오르면은 2배, 60%, 45% 지금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이 자리에서 급등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자리 털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리는 내용은 멤버십에서 말씀드리니까 요게 만약에 2,600원을 탄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매수가 따라 붙어요. 지금 2,530원인데 여기서 한번 매집봉 뜨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2,600원을 뚫으면은 세게 붙어서 한 번에 쏩니다. 그게 워낙에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그래서 2,600원 올라서게 되면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로 좋은 내용들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단 한 개도 제가 지어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또 전환사채 이게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리고 오세영 회장이 3년 동안에 1,000억을 전환사채 유증으로 가져간 게 사실이고, 지금 인도차이나뱅크 주식전환 안 하는 1,900원짜리가 전환된다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50%가 넘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금리 인하 하게 돼서 제가 이틀 전 라이브에서 LVMC가 현대차 판매가 이제 할인 판매 안 해도 되고 현대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훨씬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산 총계가 7천억에 부채가 6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했고, 요런 이제 왜 앞으로 뜰 건지 KR모터스 매각이라든지 3년 동안 준비하고 있던 광산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또 보시면은 이 자사주 때문에 이게 이제 최대주주나 오세영 대표나 김선발 대표, 노성석 대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임원 2명이 스탁옵션 680원짜리를 정리해서 3, 4억 남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 거고, 영업이익이 앞으로 좋아지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3년간 금리 인상으로 해서 신흥국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가 무조건 뜨는 나라고, 인도네시아 현대차 판매 1위잖아요. 앞으로 동남아 쪽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데가 LVMC니까 이제 이마트 이슈 나오기 전에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여기를 뚫어버리게, 여기 또 도전하게 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을 하기 전이니까 더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일장 한 종목은 제가 DY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DY가 사실은 배당도 많이 주고 DY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센서 클리닝 회사고, 또 여기서 한번 보세요. DY가 며칠 전에 급등 한번 했다 내려온 게 리비안 협력사 DY고, DY 파워를 갖고 있는 또 재건주도 갖고 있거든요. DY가. DY 자회사 DY 오토가 리비안에 우리가 모터 납품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테슬라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는 종목이 MS 오토텍하고 DY거든요. 근데 DY가 많은 분들 우리가 그건 보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 회사이면서 자회사로 뭐 DY, 오토, 파워, 이노베이터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투자 늘릴 거고 골프카도 DY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때문에 예전에 상한가 쳤었던 이때가 센서 클리닝 현대차 공동 개발하는 이 부분 때문에 똑같은 뉴스 갖고 또 상한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주인 게 이 필수 카메라 있죠. 그러니까 센서라든지 클리닝 장치 이런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배당도 많이 주고, 이제 매집봉 리비안 뉴스 뜨고 다시 20 탔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이제 급등을 한 게 이제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내일 또 해가지고 단타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 뚫어버리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어디죠? 한 6,200원에서 7,000원 사이, 여기까지는 저는 그냥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내일 일단 시초가에 편입을 해놓고, 왜냐하면 갑자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짜리인데 만약에 장조정 나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요 자리 그냥 내일 아침 시초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주가 안 올랐습니다. 현대 위아도 그렇고 지금 뭐 대원강업도 그렇고 안 올랐어요. 근데 DY를
예전에도 상한가를 드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실적도 좋고 편입 안 할 이유가 없고, 아무래도 DY 파워가 또 자회사잖아요. 요거 또 추세가 좋으니까 한번 부각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내 시초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 것 같아요. 정말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지금 벌써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훌쩍 넘어갔어요. 자, 영상 지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기다리는 종목도 있고, 이 종목이 왜 갈 건지 제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기다림이 오래 있는 기업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오늘 급등한 거 얘기하고 오늘 트럼프 수혜주, 내일 떨어지면 손절, 또 내일은 모레 움직이는 거, 식품 움직임 식품하고 따라다니기, 이렇게 하면 맨날 손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록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일시적인 악재인지, 또 이게 시간이 걸릴지라도 다시 정고점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기다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 다소 오래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은 분들 댓글 보면서 힘 얻으니까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따뜻한 댓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급등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010-952-5453으로 문자로 문의해 주시고, 여기 가입 버튼 있잖아요. 유튜브 가입 버튼으로 멤버십 가입해 보시고,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여기 010-952-5453으로 문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